예, 뉴스탑10이 뽑은 6위가 나왔습니다. 요즘 저희가 공영방송 KBS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 고액 연봉 논란을 짚어봤었는데 오늘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는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논란 당시 사과를 표명했던 양승동 사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사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사과를 하시려면 양심 있는 영상과 해당 직원, 사장 직원 모두와 기자 사장님 같이 오십시오. 마치 KBS 위에 유시민 씨가 있는 것 같다. 줏대도 없고요. 잣대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유시민 씨 고발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사안으로 거센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KBS의 대응이 매우 실망스러웠다. KBS 나름대로 대응을 했지만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커진 것에 대해서 사장한테 책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양승동 사장의 사과로 좀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장혜차 평론가님 여기 보면 야당에서 의혹 제기한 얘기에 따르면 수신료를 인상하는데 평양지국 개설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좀 왜 더 뜨거운 논란이 좀 된 겁니까? 그러니까 KBS 측에서 해명하기로는 방송법에서 KBS가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요. 평양지국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양 열린음악회, 평양 노래자랑을 개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6.15 선언이나 8.15 광복절 기념하는 행사 등을 평양지국에서 열겠다는 사업 계획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이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면 국민적 동의를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KBS가 아무런 국민적 동의 없이 20억이 넘는 30억 가까운 예산을 평양지국 만들겠다고 일방적으로 배정해 놓은 게 이 수신료 논란이 아니었으면 국민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아무리 남북관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공영방송을 평양에 설치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KBS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대승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일만 있으면 공론화위원회 열어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정부이니만큼 유독 북한에게 뭘 해주는 것, 북한에 뭘 하는 것만큼은 왜 이런 공론화 과정을 자꾸 빼먹는지 그 부분이 참 많이 아쉬운 대목이고요. 지금 우리 개성의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죠. 만에 하나 국민적 동의를 받지 않고 KBS 평양지국 설치했다가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경색되면 KBS 평양지국도 얼마든지 폭파되거나 또는 그 자산이 북한 정부에 의해서 압류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은 KBS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끝날 게 아니라 꼼꼼하게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반드시 앞으로도 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준봉 교수님, 네. 신방과 교수시잖아요. 네. 저 이거 꼭 궁금해서. 네. 왜냐하면 네. 공적 책무라고 하니까 이 평양지국 개설 논란에 대해서 이게 방송법에 부여된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다. 뭐 이 반박과 설명은 원론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수신료 인상과 평양지국 개설이 뭔가 자구 노력과 KBS가 뼈를 깎는 노력과 좀 함께 가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KBS는 자체적으로 조직 슬림화도 해야 되고요. 자체적으로 방만한 경영에 대한 조정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요. 방송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디지털 방송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KBS는 기존의 그 방식 그대로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직도 없는 사람도 많고 연봉이 높은 그런 이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나서 해달라고 해야죠. 또 하나는 수신료 올리기 전에 저는 꼭 주장하는 게 뭐냐면 수신료 산정위원회 만들어야 돼요. 수신료를 얼마로 올리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외부 자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분명히 들어가서 그게 적절한지 따져야 되고요. 쓰고 나서 얼마가 어떻게 어디다 썼는지 하는 부분에 검증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KBS 자체적으로 해요, 그거를. 이사회에서만 통과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KBS 수신료 산정위원회 외부에 만들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얼마로 올리는 게 적정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체적으로 인원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조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촬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제작 시스템 그대로 가져가면서 돈이 없으니까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절대로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수신료는 준조세예요. 그러면 국민적 동의를 반드시 얻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언급했던 부분, 수신료 올려서 평양지국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게 지금 KBS 수신료 인상 논란과 좀 겹쳐지면서 이 논란까지 사실 어제 있었잖아요. 그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런 취지의 글. 그러니까 뭐 억대 연봉 뭐 부러우면 본인도 당신도 KBS 입사하든지 뭐 이런 취지의 발언. 오늘 여당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신료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가 있을 때에 가능한 건데 정말 납작 엎드려서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힘들 판국에 직원 한 분이 이런 논란을 일으켜서 저는 아예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뭐 여당의 한 의원의 말이 뭐 모든 집권 여당의 목소리를 다 대변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현정 의원 이 정도 분위기 되면 여당에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 제가 이 KBS 수신료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봐온 문제인데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즉 보수 정권일 때나 진보 정권일 때나 어쩌면 보수 정권에 들어서더라도 또 보수 정권은 그때 당시 야당은 또 수신료 반대하고 지금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예요. 야당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뭐냐, 결국은 KBS가 공영방송이면서 정치 중립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저는 발생하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 정권에 따라서 또 KBS 경영진도 딱 거기에 코드 맞는 사람은 다 바뀌어집니다. 또 방송 내용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보면 뭐 유시민 씨가 한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KBS 법적팀을 다 해산시켜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 당연히 야당 측에서는 또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예전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예전에 보수 정권 들어설 때도 또 그때도 보수 정권도 또 KBS를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 유리하게끔 이용을 한 것이고 거기에 KBS는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 수신료 문제는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을 해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KBS가 이 수신료 인상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정말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위상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즉 그걸 위해서는 여당이 정말 KBS를 독립시켜줘야 돼요. 이 KBS에 대한 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KBS가 자립을 해야지 정치권에 이렇게 휘둘리는 상황에서 KBS가 아무리 수신료를 이야기해봤자 정권 바뀌면 또 반대합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나중에 야당 되면 또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KBS 스스로도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또 스스로 아까도 최준봉 교수 이야기했지만 시대에 맞게끔 스스로가 좀 슬림화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 없이는요, 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 다 어려운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청에 올려달라 그러면 어느 국민이 그걸 공감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KBS 수신료 논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